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그리고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들의 긍정적인 면도, 논란이 있는 부분도 솔직하고 재미있게 한번 풀어보죠. 다만 이 자료는 인공지능에서 말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이 영상을 만드는 저의 생각과 입장과는 매우 다르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저는 이 세 명의 대통령을 지금의 이념의 양극화와 빈부격차, 친일, 지역 갈등, 밀실정치, 사쿠라, 공작정치, 정적제거, 협박정치, 인권유린, 학살, 살인 등등 너무나도 많은 부정적 작태들을 양산하고 가르친 사람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후진 정치의 기틀을 마련한 인물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인공지능에서는 이들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소개하겠습니다. 이승만, 그는 누구인가? 이승만, 이름 석자만 들어도 뭔가 묵직한 느낌이 들죠? 맞아요. 그는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입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부터 1960년 4.19 혁명으로 하야할 때까지 무려 12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었습니다. 미국 유학파 출신으로 독립운동가로 활동하며 조국 독립에 헌신했죠. 그의 정치적 행보는 롤러코스터처럼 파란만장했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875년 황해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서당에서 한문을 배우며 전통적인 교육을 받았지만 개화의 물결 속에서 새로운 학문을 접하게 됩니다. 1904년 그는 미국으로 건너가 조지 워싱턴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에서 공부하며 국제 정치와 외교에 대한 식견을 넓혔습니다. 미국 유학 시절 그는 대한제국의 독립을 위한 활동을 펼치며 국제사회에 한국의 현실을 알리는 데 힘썼습니다. 또한 그는 미국에서 기독교를 접하고 신앙을 통해 민족의 독립을 위한 헌신을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이승만은 1910년 일본에 의해 한국이 강제 병합되자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펼치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기여했습니다. 그의 독립에 대한 열정은 끊임없이 이어졌고 이는 그를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긍정적인 면, 빛나는 업적들. 이승만 대통령, 무조건 까기만 할 수는 없겠죠. 그에게도 분명 빛나는 업적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틀을 다졌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업적입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이 매우 다릅니다. 다만 험난한 시기에 나라를 세우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는 정도죠. 여튼 그는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국가의 기본 가치로 삼았습니다. 또한 그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에 국가의 기틀을 다지고 경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외교적 관계를 수립하는 데에도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유엔에 가입하고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맺어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켰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6.25 전쟁 당시 국제사회의 지원을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교육에도 큰 관심을 기울여 학교 설립을 장려하고 교육 시스템을 정비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인재 양성에 힘썼습니다. 반공주의의 선봉공산주의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그의 노력은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굳건한 태도를 보였죠. 6.25 전쟁 당시 그는 북한의 침략에 맞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전쟁의 어려움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굳은 신념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주의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강화하고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한미 동맹의 초석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통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자리를 잡는 데 기여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미국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했죠. 그는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 관계를 구축하여 대한민국의 안보를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미국의 군사적 지원은 대한민국이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그는 미국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한미 동맹은 오늘날까지도
대한민국 외교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두운 그림자, 논란이 되는 과오들.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드리워져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과 함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논란들이 있죠. 독재 정권 195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그의 권력은 점점 강화되었습니다. 자유당을 통해 장기 집권을 시도했고 언론 탄압, 야당 탄압 등 독재적인 행보를 보였죠. 4.19 혁명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대 후반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자유당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하고 장기 집권의 길을 열었습니다. 또한 그는 언론을 탄압하고 야당을 탄압하며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했습니다. 이러한 독재 정치는 4.19 혁명의 주요 원인이 되었고 결국 그의 하야를 불러왔습니다. 부정부패 측근들의 부정부패가 만연했고 이는 국민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부정선거 시비, 재산 축적 등 도덕성에 큰 흠집이 생겼죠. 이승만 대통령의 측근들은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국민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부정선거는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고 국민들의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또한 측근들의 재산 축적은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켰습니다. 이러한 부정부패는 이승만 대통령의 도덕성에 큰 흠집을 냈고 그의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켰습니다. 분단 고착화, 남북 분단을 고착화하는데 일조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통일보다는 반공주의를 우선시하면서 남북 관계 개선에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주의를 강화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통일보다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데 더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정책은 남북 분단을 더욱 고착화시키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켰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4.19 혁명 그리고 하야.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4.19 혁명으로 인해 하야하게 됩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고 결국 하와이로 망명하게 되었죠. 그의 말년은 고독했고 쓸쓸했습니다. 4.19 혁명은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에 맞선 국민들의 저항이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분노는 전국적인 시위로 번졌고 결국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는 하와이로 망명하여 쓸쓸한 말년을 보냈습니다. 4.19 혁명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이승만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자,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종합해 볼까요? 그는 분명 대한민국 건국에 큰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독재, 부정부패, 분단 고착화 등 씻을 수 없는 과오도 저질렀죠. 그를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고려해야 하죠.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도 있지만 우리는 다양한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져줍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독립과 건국을 위해 헌신했지만 독재와 부정부패라는 어두운 그림자 또한 남겼습니다. 우리는 그의 업적을 기리고 동시에 그의 과오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평가하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요구합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역사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의 삶은 복잡하고 논란도 많지만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역사의 중요성과 진실을 파악하는 노력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또한 민주주의의 가치와 지도자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이어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에게 꽤나 복잡한 인물이죠. 그의 업적과 과오에 대한 찬반 논쟁이 끊이지 않는 뜨거운 감자 같은 존재랄까요? 자, 그럼 그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면서 그가 우리 역사에 어떤 발자취를 남겼는지 그리고 그 발자취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먼저 박정희 대통령의 빛나는 업적부터 이야기해보죠. 뭐니 해도
그의 가장 큰 업적은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는 거겠죠. 1960-70년대 우리나라는 정말 가난했잖아요.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세계는 이미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죠.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면서 대한민국을 못 사는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 대열에 합류시키는데 엄청난 기여를 했어요. 그의 경제개발 전략은 단순히 경제적인 성장을 넘어 국민들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는 혁명과도 같았죠.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을 통해 섬유산업, 중화학공업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했어요. 특히 포항제철 현재 포스코 설립은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엄청난 기폭제가 되었죠. 덕분에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했고 국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되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데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력과 추진력, 그리고 그 시대를 함께 겪어낸 국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시대가 항상 장밋빛이었던 건 아니에요. 그의 어두운 그림자, 즉 과오도 분명히 존재하죠. 그의 과오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독재 문제예요.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 체제를 선포하면서 대통령의 권력을 대폭 강화했죠. 국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했어요.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죠. 이러한 독재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좌절을 안겨주었어요. 특히 유신 시대의 긴급 조치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당시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고문과 투옥을 겪었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일도 있었어요. 이러한 희생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더욱 일깨워주는 거울과도 같아요. 또 다른 문제점은 경제성장의 그늘 속에 가려진 불균형 문제예요. 급격한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빈부격차가 심화되었어요. 경제성장의 과실이 일부 계층에게 집중되었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생겨났죠. 특히 도시와 농촌 간의 불균형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어요. 농촌은 산업화의 혜택에서 소외되었고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갔죠. 이러한 불균형은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결국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어요. 노동자들의 권익 역시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죠. 열악한 근로 환경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많았어요. 이러한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숙제와도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있잖아요. 물론 박정희 대통령의 과오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예요. 그의 긍정적인 면만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부정적인 면만을 부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을 발전시켰다라고 옹호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독재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인권 유린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며 강력하게 비판하기도 해요. 이러한 논쟁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얼마나 성숙하게 발전시켜왔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이기도 하죠. 역사는 승자 독식의 기록이 아니에요. 다양한 시각과 해석이 공존하며 끊임없이 재평가되고 발전해 나가는 살아있는 기록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과 과오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의 긍정적인 면은 계승하고 부정적인 면은 반면교사 삼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겠죠. 역사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끈과 같으니까요. 박정희 대통령의 시대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져요. 과연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는 가치인가? 개발 독재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는가? 우리는 무엇을 희생하고 무엇을 얻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성숙한 사회,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다양한 시각을 접하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우리 사회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이어서 현대사의 어두운 그림자,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리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솔직히 말해서 전두환 대통령, 과가 정말 많은 인물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제대로 알려면 덮어놓고 욕만 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은 그의 과를 중심으로 최대한 객관적이고 재미있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전두환 대통령의 등장 배경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1979년 12.6 사태, 박정희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대한민국은 혼란에 빠집니다. 이 혼란을 틈타 군부 내 반군부가 권력을 잡게 되는데 그 중심에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있었죠. 12.12 군사 반란을 통해 권력을 장악하고 이듬해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정치적 암투와 권력 다툼이 있었지만 오늘은 전두환 대통령의 과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의 과를 파헤쳐 볼까요? 첫 번째는 역시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했죠. 계엄군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죽거나 다쳤고 아직까지도 그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채 아픈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전두환 대통령의 가장 큰 과오이자 그의 통치를 규정짓는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단순히 시위 진압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을 짓밟은 사건입니다. 전두환 정권은 이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려 했지만 결국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권위주의 통치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집권 기간 동안 언론을 통제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했습니다. 삼청교육대, 언론 통폐합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들이 벌어졌죠. 유신시대의 잔재를 청산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력한 권력으로 국민들을 억압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억누르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는 국민들의 입을 막고 생각할 자유를 억압하며 권력을 영원히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권위주의 통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정책의 그늘입니다. 80년대 초 고도성장을 이룬 건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과도한 기업 지원과 부동산 투기로 인한 고품 경제, 빈부 격차 심화 등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문제들의 씨앗을 뿌린 셈이죠. 경제 성장의 빛 속에 가려진 어두운 그림자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특히 3조 호황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래를 위한 투자를 소홀히 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또한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는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경제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네 번째는 부정부패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퇴임 후 측근들의 비자금 조성 및 은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비자금이 드러났고 이는 그의 통치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입니다. 권력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고 국민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었죠. 이러한 부정부패는 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국가의 도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의 부정부패는 단순히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권력 구조의 부패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역사인식 문제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왜곡된 주장을 펼쳤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을 폄훼하는 내용을 담아 유족들과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은 그의 가장 큰 과오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역사를 왜곡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들의 자긍심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자, 이렇게 전두환 대통령의 주요 과들을 짚어봤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권위주의 통치, 경제정책의 그늘, 부정부패, 그리고 역사인식 문제까지 그의 과는 한두 가지로 정의하기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합니다. 물론 그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경제 성장을 이끌고 사회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데 기여한 점도 간과할 수 없겠죠. 예를 들어 88 올림픽 유치를 통해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과오가 너무나도 컸기에 긍정적인 면이 쉽게 빛을 보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역사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직시하고 균형 있게 평가해야 합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과를 통해 우리는 권력의 무서움, 민주주의의 소중함, 그리고 역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의 과오를 통해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얻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역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